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전의 양봉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 또 상당히 은근히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트레이딩을 한 6개월 정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살짝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정의해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비싼 종목이고 싼 종목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이건 싼데? 이건 비싼데?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재 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종금 같은 경우는 뭐 동전주입니다. 995원짜리고, 예를 들어서 뭐 LG 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70만 원 가까이 해요. 169만 7천 원인데 169 그러니까 17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어우 비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종금처럼 100원짜리들은 싸네. 그럼 뭐 또 1000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을 가지고 종목들의 가격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 두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왜 그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냐?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왜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한 가격, 그죠?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야지. 매도할 때, 매도하는 시점에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지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 장부상에 얼마를 벌고 있고 자산은 얼마나 있으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치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치를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 아니면 비싸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짓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요. 자, 이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시가총액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그냥 간략하게, 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종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종금 같은 게 시가총액이 지금 8,70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인수를 하고 싶어. 이 기업을 그냥 통으로 사고 싶어.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의 오너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 기업을 사고 싶어. 물론 주주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제외하고 그냥 이 기업을 내가 사고 싶어. 8,700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딱 이 가격에 사겠다. 기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란 현재 그 기업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되고 있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시가총액은 그럼 어떻게 구해지느냐? 발행된 주식 수가 있을 거예요. 각 회사들마다 발행되는 주식 수는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발행된 주식 숫자와 곱하기 현재 주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1000주라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뭐 100원이라고 해요. 100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싼 기업은 없겠지만, 상장되는 것 중에.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얼만데 10만 원밖에 안 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은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실적, 나오고 있는 실적이나 앞으로 나올 실적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로 PER이라는 것과 PBR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영어로 용어를 얘기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부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를 딱 보면요,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데 부채가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부채를 제외해버리고 그러면 자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본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랑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중금은 5,370억이 자본이에요.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8,70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현재 시장에서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금액이 8,7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빚을 다 갚고 회사에 있는 뭐 다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 5,30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이 5,300억이다. 그러면 지금 적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작년 종가를 그러니까 작년 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매긴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나올 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을 작년 결산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687억 곱하기 여기다가 평균 코스피 퍼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른데요.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10을 곱해주고, 지금 현재 코스피 퍼에 뭐 한 15 정도를 곱해주게 되면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가 된다. 뭐 9천억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8,700억이니까 적정 주가 수준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는 현재 비싸다, 싸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별을 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더 설명을 붙이자면 업종 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퍼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동종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굉장히 쌀 거고 굉장히 이제 뭐 퍼가 낮을 거고, 어떤 종목은 퍼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적인 평균보다 얘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부분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러면 바이오주라든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대입을 해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퍼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글로벌 기업이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경쟁사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라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다른 기업들은 모두 다 바이오 기업들이 뭐 해외에서 똑같은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고 비슷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인데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배, 3배 정도 지금 어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다 하면 셀트리온보다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저평가된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판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대선 테마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랑 이런 자산과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 주가를 이런 부분으로 잣대를 갖다 대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갖다 대서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라고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대서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기업 가치, 내재 가치 측면 대비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라는 그런 관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저평가된 종목인지 이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지 스스로 좀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마주나 이제 뭐 이런 이슈적인 측면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시되 기업의 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을 하고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만을 보고 그리고 뭐 차트를 기준으로 잡던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